네, 사전 강의 첫 번째 강의 녹화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강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사실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건 아직 방학 중이에요. 7월 첫째 주고 제가 플립드 러닝을 두 학기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게 좀 혼자서 개강을 하는 느낌이네요. 네, 저는 아직 방학이지만 일단 사전 강의 녹화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뭐 강의 개요라던가 아니면 뭐 플립드 러닝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 수업은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뭘 배우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어, 별 다른 뭐 그런 소개는 없이 바로 사전 강의로 들어갈게요. 이제 첫 주차 사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할 거예요. 두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사전 강의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아마도 이번 학기 수업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개요라던가,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파트는 아마 이 두 개의 사전 강의 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개요를 끝내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라서 이렇게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강의는 아마 요번 사전 강의 두 개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사전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머신러닝, 우리 수업의 이름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결국 이번 학기 동안 머신러닝의 이론들을 배우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럼 머신러닝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머신러닝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사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짤방이 있어서 일단 요걸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뭐 우리가 배우려는 거랑 뭐 크게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번 학기 통해서 결국에는 머신러닝, AI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뭐 유명한 짤방이죠. 결국 내가 만든 머신러닝은 고양이를 고양이라 하지 못하고 개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유명한 웃긴 짤인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일단 머신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컴퓨터 내지는 머신이라는 뭔가 자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를 뜻하는 거죠. 머신. 그런 머신인데, 기존의 머신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기계 학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머신 내지는 뭐 그런 학습 자체를 의미하는 뜻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어떤 필드 오브 스터디라고 하냐면은 컴퓨터에게, 머신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운다는 게 예를 들면은 이 머신러닝 이전에 있었던 방법들이 뭐냐면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이게 기존의 방법이라면, 이런 기존의 방법들 없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많이 예를 드는 어떤 뭐 프로그램 내지는 머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일의 스팸, 그 광고 이메일을 거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대표적인 머신러닝 프로그램인데, 기존의 방법, 기존의 방법이었다면은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손으로 짜는 그런 방법을 이제 기존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특별한 단어가 들어갔을 때 걸러내는 그런 방식의 스팸 필터가 예전에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돌아가겠지만 뭐 예전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광고라고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카지노라던가 뭐 바카라 뭐 이런 뭐 그런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얘를 스팸으로 인식을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겠죠. 예전에 머신러닝 이전에.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요즘의 스팸 필터들은 그런 식으로 스팸 필터를 설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한계가 있죠. 아마 스팸이 더 빨리 발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 광고 메일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단어를 추가를 해서 필터를 걸러내자 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 단어를 피하잖아요. 막 특수 문자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문자를 쓴다던가 뭐 띄어쓰기를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우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또 이제 피하는 방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책을 세우면 또 금방 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팸 필터에서 머신러닝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스팸 메일들을 받잖아요. 요거를 뭐 어떤 사용자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을 했다고 쳐요. 이 메일은 스팸이야. 요거는 스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플래그 내지는 레이블을 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스팸이 아닌 많은 또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뭐 스팸 메일에 엄청나게 많은 예제들과 스팸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메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팸 메일 자체를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요 단어가 들어갔을 땐 스팸이야, 요거에 들어가면 스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스팸인 많은 예제들, 스팸이 아닌 많은 예제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직접 어떤 룰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잘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내는 거죠. 그런 예제가 이제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예제인 스팸 필터 예제고, 여기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죠. 머신러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 기존의 스팸 필터라는 게 딱 그랬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팸 필터, 스팸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스팸이라고 구분을 하자,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땐 스팸이 아니라고 구분을 하자. 이제 명시적으로 규칙을 찾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고 이제 뭐 잘 되면 런치를 하지만 이제 또 계속 유지 보수를 하겠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못 거르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또 못 거르는 경우를 보고 또 이제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살펴본 다음에 또 새로운 룰을 추가를 하고 계속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게 기존의 접근 방법이겠죠. 머신러닝 이전에 하던 일이 이거라면 이제 머신러닝은 뭘 하냐. 아까 이런 예가 있었죠. 스팸 메일에 여러가지 스팸 메일과 정상적인 메일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거를 잘 구분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요렇게 주어진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주어진 데이터들을 잘 구분해내는 방법들을 자동적으로 학습을 통해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되면은 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언제 잘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또 잘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학습에 또 반영을 할 수 있고, 요게 여기가 자동으로 학습한다가 포인트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스팸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룰, 어떤 규칙을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여기 타이틀이 머신러닝 어프로치죠.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어프로치가 아니라 머신러닝은 요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걸 이번 학기 내내 배울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고,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은 뭐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번 학기 내내.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딥러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걸 지칭을 하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는 일종의 인공지능일 수도 있죠. 되게 간단하지만 스팸 필터는 뭐 스팸을 구분해내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인공지능일 수 있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좀 제일 넓은 의미에서 좀 포괄적으로 어떤 지능이라던가 뭐 인지라던가 좀 고등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불러요.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인공지능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물체를 인식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뭐 도로에서 뭐 보행자를 인식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일 수 있겠죠. 그러면 머신러닝은 뭐냐? 머신러닝은 앞에서 이미 한번 봤죠. 요게 포인트죠.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은 스팸 필터라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머신러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도 아니고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사실 머신러닝이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결국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낸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뭐 다 머신러닝은 아니겠지만, 뭐 머신러닝이 아닌 예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을 실현을 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머신러닝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거 딥러닝은 여러분들 다른 수업이 있어요. 딥러닝만 다루는. 여기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 딥러닝이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주로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들. 물론 딥러닝도 조금은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딥러닝을 다루려면 딥러닝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수업이 되거든요.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돼요, 딥러닝도. 그리고 그렇게 딥러닝만 다루는 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랑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지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머신러닝에만 좀 집중을 할 거예요. 딥러닝은 학기 마지막에 가서 조금 맛배기만 보는, 그러니까 딥러닝도 결국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그런 머신러닝의 맥락 속에서 딥러닝을 조금 다루기는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딥러닝을 좀 깊이 있게 좀 배워보고 싶으면은 뭐 이번 학기가 됐든 아니면 다음 학기가 됐든 간에 그 딥러닝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수업을 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랑은 좀 차별화가 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좀 그 신경망을
신경망,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런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신경망 아니어도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주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 중에서도 이제 레이어 아니면 계층이 많이 쌓인 그런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 딥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망 중에서도 좀 레이어가 계층이 되게 여러 층으로 쌓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들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딥러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또 독보적인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좀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AI를 실현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머신러닝이고,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도 좀 특별한 기법들, 요거를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죠. 요 딥러닝이 요 AI의 굉장히 독보적인 기능들을 구현해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딥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머신러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 전반적인 내용과 딥러닝의 일부를 다루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우리는 머신러닝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머신러닝은 정말 많은 분야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여기 뭐 통계적인 처리도 있고, 뭐 데이터 마이닝,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 전공 수업이잖아요. 데이터 마이닝에도 쓰이고, 여기가 좀 제가 속했던 동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를 전공을 했거든요. 로보틱스를 하면서 뭐 제어라던가,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컨트롤 시오리나 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아니면은 여기 뉴로 사이언스, 요쪽에 걸쳐 있는 좀 공부나 연구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머신러닝을 좀 많이 다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맡고 있어요. 디시전 시오리에다가 밑줄을 쳤네. 뭐 코그니티브, 그거 말고도 뭐 사이콜로지컬한 모델, 아니면은 뭐 지네틱 알고리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인포메이션 시오리라고 해서 좀 이제 확률에 기반을 둔 어떤 이론도 있거든요. 요거 우리 수업에서 조금 다루기도 할 거예요. 어떤 확률을 다루다 보니까 뭐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또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살짝 맛배기로 볼 거예요. 어쨌든 머신러닝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일일이 뭐랄까요, 그런 모델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기에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필요한 분야가 정말 많아요.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약간 좀 머신러닝에 대한 좀 개괄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신러닝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
이제 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어쨌든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제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머신러닝을 구분을 하는 방법은 일단 세 개를 대표적으로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지도 유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머신러닝 방법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메일의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스팸이냐 아니면 스팸이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출력이 나오는 그런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학습 데이터 안에 우리가 스팸 필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이 되는 이메일만 가지고 있으면은 비지도 학습이 돼요. 입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출력. 그러니까 그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여부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학습 데이터 안에 그 입력에 대한 어떤 출력값, 참이 되는 true,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출력값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 그래서 지도 유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출력값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요 주어진 입력에 대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desired 내지는 true가 되는 출력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를 가지고 이제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사이에 걸쳐 있는 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요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뭐 뒤에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요새 또 되게 또 다른 한 분야가 되는 강화 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뭔지 요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다르게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요거 두 개고 사실 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요 첫 번째 거에 해당이 돼요. 일단 이 위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분류,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요거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의 형태가 분절된 값, 디스크리트한 값 내지는 카테고리,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예를 들면은 스팸 필터도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딱 두 개로 분절된 형태의 출력이잖아요. 얘가 스팸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죠. 예를 들면은 손글씨, 손으로 쓴 글씨를 보고 손으로 숫자를 썼다고 해요. 그럼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숫자가 0부터 9까지 중에 어느 숫자에 해당하는지를 맞추는 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왜냐면은 분절된 형태의 결과잖아요. 0부터 9까지 10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맞추는 그런 문제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은 연속된 출력값. 요거는 간단히 말해서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두 번째로 요렇게 실수 내지는 연속적인 값을 얻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귀 내지는 영어로 리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카메라의 이미지로부터 사람의 포즈 있잖아요. 나의 자세를 추정을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리그레션이겠죠. 왜냐하면은 관절의 각도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정수가 아니라 실수잖아요. 0도부터 180도까지의 어떤 실수값, 소수점으로 나눠지는 그런 실수값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회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차차 우리 뭐 많이 배우겠죠. 요런 경우에는 리그레션이라고도 하고 에스티메이션이라고도 해요. 요런 경우 우리가 회귀라고도 하고 뭐 추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갑자기 시리가 됐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경우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한데 딱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거예요. 참 아니면 거짓. 사실 스팸 필터도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하지만 디텍션 문제기도 하죠. 스팸이냐 아니냐, true, false 이런 바이너리 문제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참 거짓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니까 사실 스팸 필터도 디텍션 문제기도 하죠. 그치만 뭐 디텍션은 좀 큰 범위로 봤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합니다. 어쨌든 분절된 형태긴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리그레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특별히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디텍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팸 메일을 구분하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메일을 10,000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팸 필터라고 합시다. 우리가 메일 10,000개가 있어요. 우리가 스팸 필터를 학습하기 위한 메일 데이터가 10,000개의 메일이 있다고 쳐요. 온라인 러닝은 뭐냐면요, 1개씩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메일을 하나씩 보면서 하는 게 온라인 러닝이에요. 요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배치 러닝이라고 해서, 요거는 10,000개 전부 다 한 번에,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은, 처음 말했던 온라인 러닝은 뭐냐면 메일을 하나 가지고 학습하고 다음 거 가지고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0개를 쭉 하나씩 넣어가면서 하는 학습 방법이라면, 배치 러닝은 10,000개를 통째로 한 번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배치 러닝이에요. 우리 이거 나중에 실제로 파이썬 가지고도 구현을 해볼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개의 샘플을 하나씩 넣는다는 의미랑 전부 다 한 번에 넣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나중에 파이썬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온라인 러닝은 한 개씩 한 개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는 거고, 배치 러닝은 한 번에 전부 다 한 번에. 그러면은 미니 배치 러닝은 이미 알겠죠. 여기 두 개 사이에 위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배치라는 게 어떤 묶음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러닝이라고 하면은 전체 묶음을 한 번에 쓰겠다는 거고, 그거에 약간 완화된 버전이니까 미니 배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배치를 여러 개의 미니 배치로 나눈 다음에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개씩 100번, 아니면은 뭐 1000개씩 10번,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미니 배치 러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치 사이즈라고 부르죠. 우리가 배치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를 적용을 할 건데, 그럼 미니 배치는 결국에 그 미니 배치 하나당 뭐 데이터를 몇 개씩 쓸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개 중에 뭐 100개씩 쓸 수도 있고 1000개씩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10개씩 쓸 수도 있어요. 2개 쓸 수도 있고, 하나씩 쓰면은 온라인 러닝이랑 똑같아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미니 배치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팸 필터의 예제라고 하면은 요 메일이 뭐 스팸이냐
아니면 요 메일은 스팸이 아니냐,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꼬리표가 하나씩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학습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이블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의 예자라고 하면은 스팸 필터를 학습하고 싶은 데이터 안에 이미 스팸인 메일들과 스팸이 아닌 메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됐으면 요거를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주어진 입력을 넣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나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교시 학습에서는 우리가 레이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실제 참이 되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이메일을 넣었을 때 이렇게 true가 나와야 돼요. 얘를 넣었을 때는 false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입력값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잖아요. true가 되는, 타겟이 되는 밸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걸로는 일단 리그레션, 회귀 모델, 여러 가지 회귀 모델은 기본적으로 출력값을 알아야 돼요. 출력을 알아야 회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애도 꽤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요것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비교시 학습이라고 했나요? 한국말로?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고 거기 안에서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 다루는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2차원에 막 여러 개의 샘플들을 이렇게 막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레이블은 안 달려 있어요. 요렇게 뭐 100개의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거라고 좀 알 수 있잖아요. 서로 비슷한 값들끼리 두 개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예제도 클러스터링의 예제를 보여주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에요. 레이블이 없으니까 우리가 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위치는 찍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차원 벡터니까 각각의 위치를 점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이 분포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비슷한 값들을 갖는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점들이 뭐 1번 그룹인지 2번 그룹인지 3번 그룹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원래는 몰랐던 건데 요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나서 요 각각의 점들이 1, 2, 3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다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찾아낸다? 얘네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어떤 애들이랑 끼리끼리 모여있는지를 보고 찾아내는 알고리즘, 그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중간고사 강의 전반부에 다루게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레이블이 없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클러스터링도 그렇고, 우리 강의 후반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마 하게 될 텐데, 뭐 PCA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요것도 대표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이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 언급을 할게요. 요거 넘어갑시다. 요런 게 대표적인 리그레션 문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입력이에요. 여기가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애들은 우리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그려 놓은 거예요. 요 빨간 게 뭐냐면 리그레션의 결과죠.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갖는지를 이렇게 파란색 점들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왔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들이 항상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가 섞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를 고려를 했을 때 요런 파란 점들이 결국 파란 점들을 보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적당히 근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얻어내는 어떤 리그레션 결과가 요 빨간색 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에 의하면 요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여기다, 여기 입력이 주어지면 여기 출력이 여기다. 사실 뭐 여기에 입력이 주어졌을 때 실제 데이터는 요런 분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을 적당히 평균을 낸다거나 뭐 근사를 했을 때 좀 근사적으로 요런 관계가 있을 거다 라고 얻어지는 이런 빨간색 결과가 리그레션이죠. 여기도 리그레션이죠. 뭐 왼쪽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입력과 출력 관계가 선형이다, 직선으로 나타난다, 뭐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뭐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뭐 여기 나타냈듯이 뭐 다항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전제했어요. 뭐 가정을 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다항식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했을 때 요런 빨간색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가고, 요것도 우리가 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하진 않을 건데, 아니면은 뭐 아웃라이어, 이게 뭐 이상치를 탐지하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표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겠죠. 뭐 우리가 이상치 여부를 뭐 레이블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막 주어진 데이터가 요렇게 그냥 레이블 없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할 때 뭐 요런 정상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얘는 이상치다 라는 걸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거, 탐지해내는 거, 요거는 디텍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도 하죠. 그쵸? 레이블이 없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얘가 아웃라이어고, 뭐 얘가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 얘 이런 게 아웃라이어 아니면은 뭐 어노멀, 뭔가 이상한 값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지도 학습, 비교시 학습으로 알아내보자 라고 하는 게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이런 거겠죠. 요것도 대표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강화학습은 여러분들, 요것도 사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또 한 학기 수업, 한 학기만으로도 안 끝나요. 여러 학기 수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독립적인 토픽이에요. 다만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결국 뭐냐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여기 시행착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뭐 임의의 방법으로 가봐요. 임의의 방법으로 가서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보상을 줘요. 보상. 여기 리워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를 줘요. 보상을 줘요. 지금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차를 몰고 여기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주차를 한 거에 대한 보상 내지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럼 또 다르게 해봤을 때 또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점수가 더 높아졌어, 점수가 더 낮아졌어, 그걸 보고 계속 내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보상 내지는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강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강화 학습이라고 해요. reinforcement learning.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가 주어진다는 거고, 요 리워드를 통해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폴리시를 정해요. 우리가 리워드를 보고 다음 액션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결국 핵심이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꿔볼 거고, 어떤 식으로 리워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높은 리워드를 향해 나갈 것인지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요. 약간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이걸 슈퍼바이즈드냐 뭐 언슈퍼바이즈드냐 따지기 약간 애매하죠. 뭔가 보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레이블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탐색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주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이렇게 취급을 해놓은 거겠죠. 여기는 아까 전부 다 설명을 했던 건데, 그럼 각각의 장단점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배치러닝 뭐였죠?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는 거였죠. 한 번에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많이 들어가요. 한 번에 계산할 게 되게 많아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계산하는 건 빠르지만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요거는 어려운 계산을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배치러닝에서 말하는 자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반면에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원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되겠죠. 대신에 반복을 해야겠죠. 다만 배치러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이제 지역 최저값, 장점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단점이, 배치러닝의 단점은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어떤 비용 함수, 뭐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갈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요런 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런 데를 로컬 뭐 옵티마, 그러니까 지역 최저값이라고 하죠. 글로벌 전체 영역에서의 최저값이 아니라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최저값이기 때문에 로컬 옵티마라고 하는데, 요 배치러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에 조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 직접 해볼 건데, 요거는 요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을 하나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계산하고 하나 가지고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수렴을 해가는 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옵티마에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배치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옵티마에 빡 들어가면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은 여기 있죠. 불규칙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로컬 옵티마에는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배치러닝은 한번 빠지면은 못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미니 배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에요. 중간. 요거 배치 러닝과 온라인 러닝의 중간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절충안이라고. 그러니까 배치 러닝에 비해서는 지역 최저값 로컬 옵티마에서 좀 유리하지만 또 온라인 러닝이랑 비교하면은 불규칙적이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배치 러닝보다는 로컬 옵티마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미니 배치를 써요. 요거 우리 나중에 직접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